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한반도는 전례 없는 위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북한군은 아무런 예고 없이 평화롭던 일요일 아침은 삽시간에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수도 서울은 채 사흘도 안 되어 점령당하였고 민간인들은 속수무책으로 전쟁터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울부짖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아비를 잃고 어미를 잃은 어린 영혼들이 피난길에 올랐고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산과 강을 넘었습니다. 가족을 찾기 위해 헤매던 이들은 이름조차 잊혀진 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평화는 철저히 파괴되었고 대한민국은 생존 그 자체를 위한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총칼이 없던 국민은 삽을 들고 병사들은 끝까지 후퇴하며 방어선을 사수했습니다. 대구와 부산으로 밀린 정부는 낙동강 방어선을 마지막 보루로 삼았고 국군과 시민들은 결사항전의 각오로 그곳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한 투어는 단순한 군사적 저항이 아니라 조국을 지키려는 국민의 절규이자 의지였습니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작은 희생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원 입대한 젊은이들, 밤낮으로 부상병을 돌보는 간호사들, 피난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던 마을 주민들, 그들의 이름은 역사책에 오르지 않았지만 그 정신은 이 나라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불길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지만 국민의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폭격 속에서도 책을 들었고 어른들은 찢긴 깃발을 꿰매며 나라의 상징을 지켰습니다. 교회와 절에서는 국민의 안녕을 비는 기도가 울려 퍼졌고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까지 밀려났던 그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군사력은 열세였고 국민의 삶은 위태로웠으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계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결의 아래 16개국이 전투병력을 파병하고 5개국은 의료 및 후방 지원을 보내며 한민족을 돕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프랑스, 필리핀, 태국,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여러 나라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코리아라는 낯선 땅에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아무 이해관계도 없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피부색도 달랐던 그들은 오직 인류 보편의 가치와 정의감 하나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특히 터키군은 혹한 속에서도 전방을 지키며 연합군을 지원했고 캐나다군은 김포 일대의 방어를 맡아 서울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사단단위는 아니었지만 정예 자원병을 선발해 한국에 파견하며 의리의 참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미국은 178만 명이라는 최대 규모의 병력을 파병했고 인천 상륙작전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950년 9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 상륙작전은 전세를 완전히 뒤집은 기점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평가되었던 인천 상륙은 오히려 북한군의 후방을 완전히 차단하며 전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이 작전으로 서울은 단 2주 만에 다시 수복되었고 국민들은 또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었습니다. 각국의 병사들은 단순히 전투만 벌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 땅에서 사랑을 나누고 슬픔을 함께했고 전쟁의 비극을 곁에서 마주하며 우리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태국군 병사는 죽어가는 민간인을 안고 눈물을 흘렸고 필리핀 의료단은 탄피 날리는 전장에서 끝까지 치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에티오피아 참전군은 세계가 놀란 용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단 한 번도 포로를 내주지 않았으며 자신들보다 장비가 열악한 한국군에게 무기를 나눠주며 함께 싸웠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가 사람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다름 아닌 민간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 피난길에 오른 이들은 기약 없는 여정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어느 아버지는 등에 업힌 아이를 덮고 숨졌고 어떤 어머니는 품에 안은 갓난아이를 얼어붙은 채로 품에서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전선이 이동할 때마다 마을은 불타고 생계는 사라졌습니다. 사방이 전장이 된 땅 위에서 민간인은 군인보다 더 큰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학교는 폐허가 되었고 논밭은 지뢰밭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총성과 폭음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많은 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전쟁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도움의 손길은 존재했습니다. 유엔군 장병들은 자신들의 식량과 의복을 나누어 주었고 전쟁 고아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기록 사진 속 미군 병사가 손에 들린 통조림을 어린아이에게 건네주는 장면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 한 장면에 담긴 인간에는 전쟁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증거였습니다. 터키군은 고아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종이접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병사들이 직접 천을 꿰매 인형을 만들어 주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방한복을 벗어 아이에게 입히기도 했습니다. 한 병사는 나는 이 아이를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말하며 전쟁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특히 의료지원단의 활동은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간호사들은 야전병원에서 하루 수십 명의 부상병을 돌보았고 약 하나 없이도 손을 맞잡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영국군 의무병은 전쟁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총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라며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켰습니다. 전장은 냉혹했지만 그 속에서도 온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인간의 잔혹함을 드러냈다면 또 다른 이들은 그 속에서 인간의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을 지켜낸 것은 총이 아닌 마음이었고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대성공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빠르게 진격하여 수도를 되찾았습니다. 폐허가 된 거리, 불타버린 건물들 사이로 태극기가 다시 휘날렸고 그 아래 국민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서울 시민들의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어머니는 총성을 들으며 버텨낸 지난 시간을 생각하며 흐느꼈고 주먹을 꼭 쥔 소녀는 다시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승리는 수많은 이들의 피와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요. 서울을 탈환한 국군 병사들은 먼저 무너진 시민의 집 지붕을 고쳤습니다. 구호소를 설치하고 피난민을 도왔으며 아이들을 업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다녔습니다.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도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그들의 모습은 한민족의 깊은 정서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 수복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을 시작했고 평양 진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0월 19일 평양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군과 유엔군에 의해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전의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1월 말 중국의 참전으로 인해 전선은 다시 무너졌고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반도는 다시 피로 물들었습니다. 중공군은 끝없는 물결처럼 몰려왔고 혹한의 겨울 속에서 군인들과 시민들은 또다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국민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선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국군 병사들, 사라진 병사들을 밤새 수색한 유엔군, 그리고 얼어붙은 몸을 녹이며 이웃에게 국을 나눠주던 피난민들, 이 모든 모습은 대한민국이 단지 무기만으로 지킨 나라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의 힘으로, 마음의 힘으로 지켜진 나라였습니다.
전쟁은 3년 가까이 이어졌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특히 유엔군과 세계 각국의 지원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 그 이상이었습니다. 전투에 참가한 병사들뿐만 아니라 의료진, 통신병, 공병, 통역관, 종군기자까지 수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의 역사, 하나의 사명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들 각자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한 병사는 전쟁 중 겨울철 참호 속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전쟁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다시 한국을 찾았고 전쟁 고아로 만난 소년을 입양해 함께 돌아갔습니다. 터키군은 단순한 연대 이상의 가족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보호하던 고아에게 아들이라 불리길 원했던 병사는 전쟁 후에도 매년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 고아는 이후 한국의 교사로 성장했고 자신을 키운 터키군의 이름을 자신의 아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프랑스 병사들은 경기도 산골 마을에 남아 주민들과 삶을 나눴고 필리핀 파병군은 양곡을 나눠주며 그의 겨울을 넘길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름 모를 군인들은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음악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미국의 케어 패키지는 전국 각지에 전달되었습니다. 통조림, 초콜릿, 분유, 의복 등이 담긴 이 패키지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무너진 교실에는 다시 책상이 놓였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미군 공병대는 직접 나서서 다리를 놓고 도로를 복구했으며 한국인 기술자들과 함께 발전소를 재가동했습니다. 이런 복구는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총성이 멈췄고 한반도는 어쩌면 평화라 부를 수 있는 침묵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국군 전사자만 13만 명, 민간인 희생자는 100만 명 이상이었으며 유엔군 전사자는 4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금도 한 줌의 흙조차 돌아오지 못한 채 이 땅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그 희생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자유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들의 아픔과 헌신을 되새기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반드시 이어가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왜 싸웠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요. 그리고 그 뜻을 되새기며 평화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어떤 병사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매년 한국을 찾아 묘역에 꽃을 놓고 갑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이 땅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바로 그 사랑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